잔잔한 호수나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낚시를 할 때 대부분의 낚시꾼들은 익숙한 하루를 기대합니다. 농어 한 마리, 송어 한 마리,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가끔 정말 말이 안 되는 무언가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사시대 생물처럼 보이는 존재부터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그대로 나온 것 같은 물고기까지, 이런 순간들은 목격자들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듭니다. 어떤 장면은 영상으로 남았고 어떤 이야기는 사진과 증언으로만 전해졌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범했던 낚시 하루를 절대 잊지 못할 경험으로 바꿔버렸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아무도 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실제로 낚아올린 순간들을 소개합니다. 28위, 갑옷을 두른 메기. 잔잔한 강가, 물이 살짝 흐려진 얕은 곳에서 한 낚시꾼이 쪼그려 앉아 수면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이상하게 반짝이는 형체를 발견합니다. 어디 있는 건지 잘 보이지도 않네. 조심스럽게 손을 물속으로 넣은 그는 마침내 그것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중세기사 같은 맥이잖아요. 손에 들린 생물은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두껍고 주름진 갑옷 같은 비늘이 온몸을 덮고 있었고, 비늘은 마치 금속판처럼 겹쳐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기보다 자연이 만든 탱크처럼 보였죠. 갑옷 메기는 지역에 따라 토종이기도 하고 외래 침입종이기도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굉장히 강인한 생존자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개체는 그가 지금껏 만져본 어떤 메기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기이했습니다. 충격이 가신 뒤 사진 몇 장을 찍고 그는 물고기를 다시 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장면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낚시 이야기는 과장이 많다고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강이 먼저 말을 걸어왔고 그 진실은 어떤 허구보다도 더 기묘했습니다. 27위, 거대 그루퍼의 급습. 푸른 바닷속, 시야가 맑게 트인 곳에서 다이버들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선명한 산호와 재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물고기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모두의 시선이 한 마리의 거대한 존재로 향합니다. 암초 사이를 조용히 가로지르는 거대한 그루퍼였습니다. 그 크기는 소형 자동차에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다이버 한 명이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이끌리듯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통신으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침착해. 물속의 긴장감이 짙어지던 그 순간 아무 경고도 없이 그루퍼가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의 팔 바로 앞에서 커다란 턱이 딱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순간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지느러미와 기포가 뒤엉키며 물속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루퍼는 보통 공격적이지 않지만 놀라거나 위협을 느끼면 그 거대한 몸집 때문에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저 정도 크기라면 한번 물리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다이버는 가벼운 상처만 입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믿지 않을 이야기 하나를 얻게 됐죠. 그날의 경험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바다에서 아무리 순해 보이는 거인이라도 언제든 예고 없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6위, 에버글레이즈의 고대 가아.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의 습하고 고요한 늪지대, 갈대와 사이프러스 나무에 둘러싸인 검고 잔잔한 물에 한 낚시꾼이 낚싯줄을 던졌습니다. 평소처럼 블랙베스나 보우핀 정도를 기대했죠. 그런데 갑자기 낚싯대가 크게 휘어지고 릴이 빠르게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평범한 입질이 아니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물고기는 날카로운 이빨과 단단한 비늘로 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박물관 화석 전시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것 같았죠. 가아는 거칠게 몸을 비틀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낚시꾼은 조심스럽게 바늘을 빼고 그 생물을 다시 어두운 물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아는 흔히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립니다. 이 물고기들은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북아메리카의 물속을 헤엄쳐 왔습니다. 그에게 이 경험은 단순히 큰 고기를 잡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과거를 손으로 직접 만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늪지의 정적 속에서 그는 깊은 시간의 무게가 바로 곁에 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25위, 북부에서 만난 가아. 미국 위스콘신의 차가운 강물. 숙련된 낚시꾼은 무릎까지 물에 잠긴 채 루어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져갈 워라이 한 마리를 기대하고 있었죠. 늘 다니던 익숙한 강이었기에 그는 무엇이 나올지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낚싯줄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을 때 큰 파이크나 머스키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수면 위로 올라온 순간 그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길고 날씬한 몸, 단단한 비늘,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한 긴 주둥이, 가아는 보통 미국 남부 수역에서 서식합니다. 이렇게 북쪽 강에서 발견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 물속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기이하면서도 선사시대 같은 아름다움을 잠시 바라본 뒤 물고기를 다시 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왔지만 이 만남만큼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자연은 가끔 우리가 방심했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전혀 예상 못한 순간을 던져줍니다. 24위,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큰 베스, 골프장 옆 작은 연못. 현지 낚시꾼은 큰 기대 없이 낚싯줄을 던졌습니다. 작은 베스 몇 마리, 아니면 블루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마지막 캐스팅에서 묵직한 당김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베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머리는 유난히 크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고 몸통은 짧고 왜소했습니다. 비율이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런 기형은 영양결핍, 수질오염, 유전적 이상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원이 제한된 인공연못에서는 이런 성장 이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그는 사진 몇 장만 찍고 물고기를 다시 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쁘진 않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장소에도 수면 아래에는 늘 예상 밖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23위, 플라이 낚시꾼이 만난 정체불명의 물고기. 에팔레치아 산맥의 조용한 개울. 혼자 플라이 낚시를 하던 낚시꾼은 익숙한 리듬으로 캐스팅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송어 혹은 작은 파이크, 보통은 그 정도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입질이 들어온 순간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물고기는 도망치지도 뛰어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마침내 끌어올린 순간 그는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몸의 형태도, 비늘 무늬도, 지느러미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가 아는 어떤 물고기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잡종일 수도 있고 희귀한 지역종일 수도 있으며 아주 드문 돌연변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몇 장 찍고 물고기를 다시 개울로 돌려보냈습니다. 낚시는 기술만의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순수한 경이로움이 낚시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22위, 몸이 휘어진 물고기. 텍사스의 무더운 오후, 브라우닝 호수의 수면은 열기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주 이곳을 찾는 낚시꾼은 늘 하던 자리에서 작은 메기들을 낚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손맛이 전해졌습니다. 끌어올린 물고기의 몸은 한쪽으로 크게 휘어 있었고 마치 활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보트 충돌, 산소 부족, 오염된 수질, 혹은 선천적인 기형. 물고기가 이렇게 변형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물고기는 그 몸에 적응하며 지금까지 살아남아 왔습니다. 그는 잠시 더 바라본 뒤 물고기를 다시 물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모든 생명이 완벽한 형태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물속의 삶은 언제나 평온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존재들은 세상이 친절하지 않아도 그저 계속해서 헤엄치며 살아갑니다. 21위, 가시돋친 물고기와 숨겨진 무리. 잔잔한 해안을 따라 배를 몰던 소규모 낚시팀은 창백하고 가시가 잔뜩 돋은 물고기 한 마리를 건져 올립니다. 지느러미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고 아가미는 기묘하게 갈라진 형태였습니다. 그 물고기를 살피던 중 배 옆에 떠있던 통나무처럼 보이는 물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 막대로 살짝 밀자 순간 물이 폭발하듯 튀었습니다. 통나무 아래에서 비슷한 물고기 수십 마리가 동시에 튀어나와 순식간에 깊은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정확한 종은 알 수 없었지만 독성을 지닌 사자물고 기류이거나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공격적인 종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날 이들이 얻은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바다는 위험이 항상 하나씩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2. 잠든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정체불명 생물. 이른 새벽, 유리처럼 잔잔한 만을 지나던 한 남자는 정박해 있는 다른 배 한 척을 발견합니다. 갑판 위에는 두 남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가가 그 배 위를 가로질러 달리더니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배를 돌며 수면을 살폈지만 이미 그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물고기였을 수도 있고 파충류였을 수도 있으며 전혀 다른 무엇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 그것은 아주 빠르게 움직였고 사라지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속의 가장 이상한 존재들은 결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흔적과 의문만 남길 뿐이죠. 19위. 대형 곰치와의 수중 사투. 가파른 해안 인근. 유튜브 채널 어드벤처 앳존스 팀의 수중 낚시꾼들이 맑은 바다로 잠수했습니다. 처음엔 평온했습니다. 물고기도 많고 분위기도 좋았죠. 그러다 한 다이버가 암초 틈에서 움직이는 어두운 형체를 발견합니다. 사람 팔만큼 굵은 거대한 곰치가 산호 틈에서 몸을 말고 있었습니다. 다이버가 조심스럽게 하푼을 겨누자 곰치는 번개처럼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곰치는 하푼에 걸린 채 바위를 치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꼬리가 위험하게 휘둘러졌고 카메라는 이 아찔한 순간을 전부 담아냈습니다. 곰치는 보통 먼저 공격하지 않지만 자극을 받으면 극도로 흉포해집니다. 물리면 살이 찢어질 수 있고 점에게는 독성이 있어 감염 위험도 큽니다. 그들은 무사히 철수했지만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에 대한 깊은 존중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18위. 메기인 줄 알았더니 거북이. 한 남자가 조용한 개울에 낚싯줄을 던집니다. 곧 엄청난 힘이 전해졌고 그는 감탄하듯 말합니다. 약 7kg은 되어 보이는 대물.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던진 낚싯줄에 뭔가가 또 걸렸고 그가 끌어올린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건 물고기가 아니라 강력한 턱을 가진 대형 거북이였습니다. 메기를 낚는 것과 거북이를 걸어 올리는 건 차원이 다른 위험입니다. 흥분되고 예측 불가하며 조금만 방심해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순간이죠.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고 싶지만 막상 닥치면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7위. 정체불명의 거대 생물.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어선은 아침 조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예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무게였습니다. 선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친 뒤 힘을 모아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엄청난 크기의 생물이었습니다. 형태도, 비늘도, 색도 그들이 알던 어떤 생물과도 달랐습니다. 경험 많은 어부들조차 정체를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바다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아직 이름조차 붙지 않은 거인들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조우는 바다가 아직 모든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16위. 입이 없는 물고기의 수수께끼. 살을 내는 주위 속 얼어붙은 수문 위에서 한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싯대가 갑자기 휘었고 그는 큰 기대 속에 물고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얼음 위에 놓인 순간 기쁨은 곧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물고기에는 입이 없었습니다. 눈은 있었지만 입이 있어야 할 자리는 매끈한 피부뿐이었습니다. 동굴이나 심해 생물 중에는 눈이나 색소를 잃는 경우가 있지만 입 자체가 없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오염 때문인지 고립된 환경에서의 돌연변이인지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영상은 온라인에 퍼졌고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다시 차가운 물속으로 돌려보내며 정상적인 생물 규칙을 벗어난 존재를 직접 마주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15위. 사람을 삼킬 수도 있는 거대 메기. 한 낚시꾼이 온 힘을 다해 무언가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메기였습니다. 그 옆에 서자 사람이 오히려 작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메기는 그의 키보다 거의 3배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한 번만 실수해도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경외심에 휩싸인 뒤 그는 조심스럽게 메기를 다시 물로 돌려보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강력하게 꼬리를 흔들며 사라지는 모습. 어떤 물고기들은 그저 살아가는 수준을 넘어서 그 환경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 어딘가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위. 강을 가로지르는 제규어의 질주. 안개가 살짝 깔린 정글의 강. 2명의 낚시꾼은 고요한 아침을 즐기며 배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변에서 빠른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놀랍게도 물속을 가르며 헤엄치는 건 우아하고 강인한 제규어 2마리였습니다. 제규어는 대형 고양이과 중에서도 수영을 매우 잘하는 포식자입니다. 사냥이나 이동을 위해 강을 건너기도 하죠. 낚시꾼들은 거리를 유지한 채 이 드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제규어들은 반대편 강둑에 올라 아무 일 없다는 듯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자연 다큐멘터리 한 장면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13위. 해변에 떠밀려온 거대한 미지의 생물. 맑은 오후, 해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래사장에 거대한 생명체 하나가 반쯤 파묻힌 채 떠밀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고 부풀어 오른 몸, 표면에는 따개비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래 같기도 전혀 다른 무엇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대기로 살짝 건드리자 몸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커다란 눈이나 기이한 형태가 잠깐 드러났습니다. 정체를 둘러싼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심해 괴물, 부패한 고래, 혹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생물, 바다는 여전히 이해를 거부하는 비밀을 품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그날 실감했습니다. 12위. 다른 차원에서 온 것 같은 물고기. 마지막 캐스팅에서 끌어올린 물고기. 처음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보자 피부는 분홍과 보랏빛으로 빛났고 얼굴은 완전히 낯설었습니다. 과도하게 큰 눈,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입술. 심해 어종들은 빛이 없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신체를 갖게 됩니다. 수천 미터 아래에서는 합리적인 구조지만 지상에서는 완전히 외계 생물처럼 보입니다. 낚시꾼은 바다의 숨겨진 세계를 잠시 엿본 느낌을 받았습니다. 11위. 형태를 바꾸는 심해 생물. 아주 깊은 바다. 반투명한 형체 하나가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계속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은 생물처럼 보이고 다음 순간엔 전혀 다른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몸이 두 개로 깔끔하게 나뉘었습니다. 각각이 다른 방향으로 떠다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해는 여전히 현실과 환상이 섞인 영역이었습니다. 10위. 알래스카의 늑대 물고기. 알래스카의 차가운 바다. 낚싯대가 거의 손에서 빠질 뻔할 만큼 강한 힘이 절해졌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건 거대한 머리와 뼈를 부술 수 있는 이빨을 가진 늑대 물고기였습니다. 갑각류와 조개를 부수도록 진화한 턱. 사람에게 공격적이진 않지만 물리면 치명적입니다. 낚시꾼은 서둘러 사진을 찍고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9위. 다리처럼 보이는 지느러미를 가진 생물. 인적 드문 호수. 낚아올린 생물은 물고기라기보다 도롱뇽처럼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피부. 지느러미라기엔 다리처럼 보이는 구조. 고립된 환경에서는 육지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호수에서는 자연의 상상력이 아직 멈추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8위. 악어와의 선사시대 같은 싸움. 강에서 벌어진 격렬한 실랑이.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건 어린 악어였습니다. 악어는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형태를 거의 바꾸지 않았죠. 그는 악어를 태깅한 뒤 조심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방금 전 선사시대와 맞붙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7위. 바다를 따라온 수수께끼의 존재. 달 없는 밤. 화물선 옆으로 정체불명의 형체들이 헤엄쳤습니다. 사람 같은 실루엣. 물속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 선원들은 전설 속 세이렌을 떠올렸습니다. 촬영은 갑자기 끊겼고 그 밤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6위. 존재해서는 안 될 선사시대 물고기. 그물에 걸린 엄청난 무게. 끌어올린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한 피부, 공룡 같은 이빨. 화석에서나 보던 고대 어종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물을 풀어주었고 바다는 잊힌 생명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조용히 증명했습니다. 5위. 80살로 추정되는 붉은 도미. 거대한 붉은 도미가 아침 햇살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1m 이상, 무게 약 23kg. 해양 생물학자는 이 개체의 나이를 약 80년으로 추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무렵 태어난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4위. 외계 생물처럼 보인 물고기. 반투명한 피부, 은은히 빛나는 점들, 움직이지 않는 커다란 눈. 심해에서 올라온 생물들은 종종 이렇게 보입니다. 사진을 남긴 뒤 다시 바다로 보내졌지만 그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3위. 심해에서 올라온 악몽. 러시아 무르만스크의 어부는 머리카락처럼 생긴 기괴한 생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가시 돋친 몸, 비현실적인 움직임,
해를 끼치진 않지만 외형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위, 기형적인 얼굴의 심해 물고기. 폭풍 이후 이상한 얼굴의 물고기가 인도에서 포착됐습니다. 오리 같기도 코끼리 같기도 한 머리. 심해에서는 기능이 형태를 결정합니다. 이 물고기는 이야깃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1위, 외눈박이 물고기의 공포. 한밤중 조용한 강가에서 낚아올린 물고기. 한쪽 눈만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은 매끈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돌연변이, 오염, 유전 문제.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시선은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물가에도 이런 미스터리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순간이었습니다.